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오늘은 대지지분과 비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여기서 대지지분과 비례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이것들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언제 하게 되죠? 네, 집이 노후화되었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강남구 대한아파트 1동 101호에 제 친구 길동이가 살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총 5개 동 200세대, 전 세대가 34평형입니다. 연식이 40년 정도 되었고요. 너무 오래돼서 녹물도 나오고 외벽이 얇아가지고 에어컨 실외기 하나 달려고 하니까 막 벽이 부서져요.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일반 분양 200세대 정도 받고 총 400세대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서 강남을 대표하는 헤라팰리스 명품 아파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헌집을 부수고 새 집, 명품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누구 돈으로 할 건데? 내가 살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니까 내 돈을 써야겠죠. 자,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드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내 집이 지금 10억인데 헤라팰리스 똑같은 평수 들어가려면 내가 낼 분담금이 5억이래요. 옆에 신축인 천수지구 아파트는 같은 평수가 14억인데 그럼 길동이는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그냥 팔고 천수지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낫겠죠. 만약에 분담금이 2억이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내가 2억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옆에 천수지구 아파트가 14억이니까 적어도 2억 이상은 더 벌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계산 공식이 나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냥 들어보세요. 조합원 분양가는 뭡니까? 새 집 가격이죠. 종전 자산 평가액은 뭘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감정가죠. 추가 분담금은요. 내가 새 집을 받을 때 더 내야 되는 돈이죠. 그럼 비례율은 뭡니까? 이건 좀 사업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비례율도 역시 공식이 나와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종후자산 평가액은 매출액, 분양가가 되겠죠. 총 사업비는 건축비라든지 조합 운영비 등이 되겠죠. 종전자산 평가액은 말했듯이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비례율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비례율은 높을수록 조합원에게 좋다. 왜? 앞에 공식을 다시 보면 비례율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낼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여러분이 저 대한아파트 산다고 하면 추가 분담금 5억 내고 싶으세요? 2억 내고 싶으세요? 적게 내고 싶잖아요. 2억 내고 싶겠죠. 근데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면 이 공식을 봤을 때 간평가를 높게 잡던지 비례율이 높던지 그래야 내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비례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전자산 평가액을 낮게 잡던지 분양가를 높이던지 총 사업비를 줄이던지 해야 됩니다. 근데 종전자산 평가액을 낮게 잡아도 문제고 사업비를 낮게 잡아도 문제인데 사업비는 또 공사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럼 공사비를 줄일까요? 물 새는 아파트 만들 거예요? 층간소음 있는 아파트 만들 겁니까? 우리 헤라팰리스 주민들이 이런 급 떨어지는 아파트에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품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내장재도 좋아야 되는 거니까 사업비를 또 막 줄이기도 쉽지 않다. 그럼 분양가를 높이는 게 좋겠네. 그쵸? 분양가를 높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높아서 미분양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늘어지면 금융비, 운영비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또 문제도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종전자산 평가액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뭐로 결정이 되나요? 어차피 대한아파트는 멸실될 아파트입니다. 그런 대한아파트의 가치를 뭐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바로 대지지분이다. 대지지분이 많은 아파트는
다른 단지의 동일 평형보다도 높은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아파트는 34평형의 대지 지분이 22%인데 옆에 민국 아파트는 34평형의 대지 지분이 15%다. 어디가 더 가치 있는 겁니까? 당연히 대한아파트가 더 가치가 높은 거겠죠. 대지 지분이 많다는 것은 용적률이 낮다는 의미고, 또 그렇다는 것은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보상해줄 대상자도 적은 거고, 또 집도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럼 대지 지분이 낮다면, 대지 지분이 낮다는 것은 보상해줄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현명한 겁니까? 대지는 넓은데 용적률은 낮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나중에 사업성이 좋을 테니까 사더라도 이런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관련 기사를 하나 볼게요. 2017년도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오래전 기사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볼게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용적률이 현재 137%고 세대수가 5,540세대입니다. 최고층이 24층이고요.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높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데 이 용적률 137%에서 300%로 상향해서 추진하겠다. 세대수가 5,540세대에서 9,000에서 10,000세대로 늘리겠다. 높이를 35층 이하를 적용하겠다. 올림픽 선수촌은 중대형 평수 비중이 높다. 대지 지분이 34평형이 21평, 40평형이 25평, 용적률이 더블 이상이 늘어나고 세대수 더블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성이 무지하게 좋아서 소유주에게 무상 지분율 200%를 목표로 해서 대형 평수 소유자는 소형 평수로 2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지금은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대지 지분도 많고 사업성이 워낙 좋은 단지다 보니까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 하나도 안 들이고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뉴스 보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대지 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해당 아파트의 전체 면적이 나오고요. 아래 대지권의 표시를 보면 대지권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는 47,807.4, 또 아래는 47,757.8.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 등본을 보고 대지 지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지권 목적 토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 분모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전체 대지 면적 47,807.4 곱하기 아래 대지권 비율의 분자 79.8를 곱해서 대지권 비율의 분모로 47,757.8을 나눠주면 이렇게 79.88제곱미터 24.16평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비율의 이렇게 분자, 여기선 지금 79.8이죠. 여기에 곱하기 0.3025를 해주면 24.14평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또 간단하게 돼요. 보통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제가 계산 방식을 적어 드린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았지만 막상 또 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이렇게 또 하나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